다음 중 보안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인데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풀이하겠습니다. 암호화 기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서로 이제 주고받잖아요. 메신저를 보통 이용을 하고 뭐 카톡도 이용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그때 데이터를 그대로 서로 전송을 한다라면 보안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송신 측이 있고 이제 수신 측이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하고 뭐 계좌번호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평문이 되겠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평문이 될 거고요. 이 평문을 그대로 전송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을 송신 측에서는 암호문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암호문으로 바꿔줄 때 필요한 키, 그것을 암호화 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을 열려면 키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를 하려면 암호화 키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수신 측에서 암호문을 받겠죠. 이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또 바꿔줘야겠죠. 바꿔주려면은 이제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암호문을 해독을 해줘야겠죠. 그것을 복호화 키라고 합니다. 복호화 키. 그래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암호화 기법을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키 암호화 기법. 금방 말씀드렸던 암호화 키하고요, 복호화 키하고요, 같습니다. 열쇠가 같아요. 키가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일한 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빠르겠죠. 여러분들 댁에 그 집 열쇠가 한 가지만 있다라면은 그걸 복사해서 다 같이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단순하고 빠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지만은 보안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 된다. 비밀로 해야 된다. 키를 비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S라고 합니다. 영문으로는 DS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요, 반대입니다. 반대. 이제 암호화 키하고요, 복호화 키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키를 이용을 하고요. 속도가 느리고 알고리즘 복잡하고요. 파일의 크기도 크다. 하지만은 보안 수준이 높다. 상반된 얘기죠. 항상 보안 수준이 높으면은 그에 따르는 속도라든지 알고리즘은 복잡할 수밖에 없고 파일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단점이 있지만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암호화 키는 이제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암호화하는 키는 공개를 해주고요. 복호화 키는 이제 비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딱 알 수 있도록 딱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 키를 공개하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다. RS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일단 간단하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하고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영문까지 해서 같이 용어까지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DS라고 했을 때 이게 공개 키냐 비밀 키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DB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DB. 자, DS는 비밀 키다. DS는 비밀 키다.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보안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를 식별하고 정상적인 사용자인지를 검증함으로써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자, 이게 사용자 인증에 대한 설명이 맞죠?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간단하게 사용자 인증을 하는 방법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용하면 쉽게 사용자 인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2번, 방화벽 보안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적인 해킹은 차단되나 내부의 불법적 해킹은 차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화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해킹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해킹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3번, 암호화 방법은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공개용 암호화 기법과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이 이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뭡니까? 키 자체를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그 암호화하는 것과 복호하는 키를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동일하게 하는 것은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전자우편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안 방법은 PGP와 PEM이 있다.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두 가지는 전자우편하고 관련된 보안 기법이 되는 겁니다. PGP는요, 일반 용도에 이제 맞는 그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M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주로 이제 군사용이라든지 은행 시스템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은 크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 알고리즘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데 둘 다 이제 암호화를 할 수 있도록 보안 방법이 맞는데, 이제 사용 용도로 봤을 때는, PGP가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